안녕하세요 여러분, 닥치고독서TV 김경태입니다. 벌써 12월도 중반을 넘겼습니다. 지금 바깥은 영하 6도 정도 되는데요, 아주 매서운 한파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정말 시베리아 한파가 따로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매섭게 추워서 오늘 드디어 저도 두꺼운 파카를 꺼내 입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평소에 지하 주차장에서 회사 주차장으로만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리 추워도 그 추위를 잘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 며칠은 회사 주차장도 정말 춥더라고요.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긴 합니다만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저의 독서량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양을 읽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숫자로 책을 정리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의 독서량, 비단 독서량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의 활동들을 이렇게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3년째 자기계발을 진행 중에 있고, 그 13년의 오롯한 시간 동안 매년 적게는 50권, 60권, 많게는 100권에서 150권 정도의 책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0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는데요, 올해 2020년에는 책의 양을 많이 줄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한 가지의 책이라도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었고, 책 한 권을 읽고 한 편의 글을 꼭꼭 써낼 수 있도록 저 스스로의 독서 패턴을 조금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올 초의 목표는 52권이 목표였습니다. 1년이 52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일주일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이 2020년 독서의 목표였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2020년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기록을 시작했었고 어제까지 해서 총 58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트렌드를 그려봤는데 총 58권인데 월별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차를 두고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독서량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2월부터 1월 말 또는 2월까지의 그 구정기간 동안을 안식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기간 이후에 읽었던 책의 양을 지금 보셨던 엑셀에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트렌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과 4월의 독서량이 월별로 3권으로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이때 이유는 바로 제 두 번째 책 독서의 맛을 출간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이 시기에 책 읽기를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독서에 대한 열기가 불어오르면서 양이 증가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 독서량이 6월에 4권, 8월에 5권이었던 이유는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평소에 2권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이 한 권이 되면서 이렇게 양이 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읽었던 페이지로 환산하면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10월에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같은 이렇게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책들을 읽었고요. 그리고 다음 트렌드는 제가 읽었던 책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년간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기준으로 책을 분류를 하는데, 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자기계발서, 문학, 고전을 포함한 문학, 그 다음에 인문교양,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취미서적, 그 다음에 철학책, 그리고 2020년에 특별히 독서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싶어서 독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정했고, 그 외 경제, 경영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 놓았는데요, 2020년에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은 저는
자기계발서를 27권을 읽었더라고요. 매달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꾸준하게 자기계발서를 읽었던 거죠. 읽기가 편한 이유도 있고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다 보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게 되었는데, 사실 올 초에 저의 계획은 자기계발서의 비중보다는 문학과 독서와 독서법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읽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제가 읽을 책을 선별하면서 점점 방향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읽고 싶은 자기계발서가 계속 수급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보시는 트렌드처럼 자기계발서를 절반 정도 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문학서적과 인문교양서적을 포함해서 19권을 읽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도 올해 목표했던 것처럼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독서의 재미를 다시 붙여보고자, 지식을 쌓는 독서가 아니라 쉼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독서를 해보고자 했던 저의 의사가 좀 반영되었고, 그 부분은 조금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보면서 2021년에는 좀 더 균형감 있는 독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기 단위 그리고 연 단위로 자신의 자기계발, 저는 지금 독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숫자로 정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상했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또 잘못되고 있다면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분기별로 그리고 연 단위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독서나 글쓰기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자기계발 활동들을 숫자로 정리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제가 저 독서량을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을 읽은 권수와 자신의 독서량을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트렌드는 자신의 독서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꾸준하게 독서를 하는지 아니면 띄엄띄엄 독서하는지를 월별 트렌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독서 습관이 탑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습관은 관심과 노력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독서를 습관화 하셨다면 저처럼 분명히 비워진 달이 단 한 달도 없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 저는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이렇게 월별로 독서량을 점검하셔서 자신이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옆에 보여드리는 트렌드와 같이 분야별 독서량을 체크하고 자신의 관심사의 변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치로 보면은 안 보이는데요. 2년, 3년, 5년 이렇게 분야별 독서량이 쌓이면 내 관심이 어디로 옮겨갔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경제 경영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요. 대학원 때는 마케팅 서적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돌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있고 2021년과 그 이후에는 문학 쪽으로 좀 더 발을 넓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올해 2020년만 보면 자기계발서와 문학 이 비중을 조금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변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자신의 독서량을 분야별로 체크해서 누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독서를 정리하는 방법은 아닌데 독서 습관을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식을 쌓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독서를 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제가 쉼을 위해서 넣은 것들이 고전 문학과 추리소설이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두 권 정도의 문학 작품들을 끼워 넣었는데 고전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도 해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책을 만났을 때는 정말 독서가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리스인 조르바나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보건교사 안은영 같은 책들은 너무 재밌어서 한달음에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이 목표하고 있던 독서량이 있다면 한 달에 한 권 또는 자기가 원했던 분량 틈틈이 자신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책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SF 소설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들을 자신의 독서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이 꼭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자기 개발을 숫자로 정리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이런 트렌드를 보고 자신의 1년을 돌아보면서 분명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12월 중에 자신에게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이런 작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자신의 자기 개발을 숫자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1년의 독서량을 숫자로 정리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자기 개발을 정리해 보실 수 있도록 약간의 팁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1년 동안 썼던 글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